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 다닐 때 꾸었던 기묘한 꿈.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나이에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10살에서 11살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서 정말 겪었던 일처럼 느껴지네요. 꿈속에서 저는 한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빛이라고는 한 줌도 존재하지 않는 새까만 어둠 속에서 저는 한없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달려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고 숨이 막혀 도저히 뛸 수 없게 되자 멈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마치 동굴 속에서 메아리치는 듯한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그 목소리에 온몸에 털이 쥐뼈 서는 느낌과 함께 목소리의 정체도 확인해 볼 엄두도 못 내고 저는 다시금 죽어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에 전 두려움에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점점 뭉치면서 무엇인가 제 앞에 무엇인가 나타났습니다. 꿈의 느낌은 생생히 기억나지만 제 앞에 나타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눈도 못 마주칠 정도의 공포감이 기억날 뿐입니다. 그것이 제게 뭐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갑자기 그것의 뒤에 환한 빗무리가 생기는 것을 보고 저는 미친 듯이 그곳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것은 그저 절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윙윙대는 소리와 함께 저는 빗무리 속으로 스며들어갔고 그 빗무리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고 따스했던 느낌이 납니다. 눈을 뜨자 놀랍게도 전 아기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신기함을 느낄 틈도 없이 제가 보는 시각은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3인칭 시점으로 펼쳐졌습니다. 시간은 빨리 감기를 하듯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유치원, 학생을 지나 직장인, 그리고 결혼, 자녀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나. 그리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한 채 눈을 감는 제 모습까지 보자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꺼지면서 저는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서 나왔던 그것이 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멍하니 있던 저는 그것이 제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이 제게 말했던 것 중 유일하게 기억나는 말은 내가 이곳을 벗어나 있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리 이곳을 벗어나려 한들 넌 절대로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있었던 공간은 지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저 꿈에서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옥이란 영혼에 가까운 시간 속에 끝없는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 한없이 긴 것만 같은 이 시간들이 그곳에서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의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봤습니다. 만화에 나오는 조건을 보니 전 이미 지옥행 예약 티켓을 쥐고 있더군요.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죽음을 겪어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후의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흔히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간다고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틀로서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르다고 정해놓은 것일 뿐이고요. 그러나 규칙과 규범만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다른 일을 위해 그것을 행한다면 곧 그것이 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대 경험담. 저는 사단 신병교육대대를 거쳐 대구에서 자대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군인이신 분들과 군필자들은 아시겠죠. 요즘 선진 병영이다 뭐다 해도 이등병은 언제나 고달프기 마련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명랑한 성격은 잠시 죽여두고 조용히 선임들 말에 귀 기울이고 뛰어다니기 바쁜 시절이었죠. 제 보직은 행정병으로 본부대 근무소대 소속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 내려가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제가 경계 근무를 섰던 곳은 저희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령관이 업무를 보는 곳, 즉 본청이었습니다. 전방이나 후방이나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면 선임과 후임 2명이 짝을 지어서 사방을 경계합니다. 적이 침입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부대에 통보하고 적이 도망가면 생포 반항하게 되면 사살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죠. 아무래도 2시간 정도의 근무를 서다 보면 지루해지기 마련이라
사방을 경계하면서도 사수나 부사수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애, 돈, 직업, 가족, 학교 등등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던 이야깃거리 중에는 괴담이 많더군요. 저는 평범한 일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인지 호컷이었는지 모를 것을 2번 정도 목격했지만 군대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병이어서 사수로 경계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몹시도 시리고 바람이 불어서 본청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근무를 서다가 너무 추워서 부사수에게 안에서 근무를 서자고 하고는 안에서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본청 건물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보면 왼편 오른편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왼편에 서 있고 후임은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따금 오른쪽에 있는 후임을 보며 말을 걸던 도중 전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조명을 켜놓은 오른쪽 복도의 중간쯤에 고양이 크기의 검은색 털뭉치가 있더군요. 후임은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본청 중앙 말고는 모든 문들이 열쇠로 잠겨져 있는데 고양이가 들어올 만한 틈은 없는데 한번 가볼까 저게 대체 뭐지? 라고 후임과 말은 계속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던 그때 갑자기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도를 미끄러지듯이 스스슥하며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 표정이 이상했던지 말을 하던 후임은 말을 멈추고 저를 부르더군요. 김상병님. 김상병님 왜 그러십니까? 전 마치 홀린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스스슥거리며 움직이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것은 오른편에 있는 화장실 문 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빨려 들어감과 동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후임은 뒤에서 김상병님, 김상병님, 어디 가십니까? 하며 쫓아오고 전 여전히 화장실로 걸어가 그 앞에 마주서곤 다시 한번 멍해졌습니다.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밑에 틈새도 없는 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런 상태에서 후임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계속 저를 부르고 무서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이병 지금 본청 문 다 잠겨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 시작하기 전에 전부 확인했습니다. 열쇠로 잠가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금 못 봤어? 고양이 같은 개 화장실로 들어갔잖아. 고양이 말씀이십니까? 본청 안에 들어올 틈도 없을 뿐더러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당연히 뒤돌아 있기 때문에 못 보았을 테지만 그 말을 듣고는 전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황급히 조명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 본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살이 있단 창문도 닫혀 있고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는 좌변기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마저 무서워지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괜찮으시냐고 묻는 후임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후에 이야기를 들었던 후임들은 자기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또 다른 군대 경험담입니다. 저희 생활관에 있던 후임 2명이 경계 근무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일병이 사수로, 손이병은 부사수로 그 2명은 군번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이더라도 반말을 하게 됩니다. 손이병은 정일병보다 3살이나 많았죠. 아무튼 이 둘이서 본청에서 경계 근무를 서면서 제대하면 뭐 할 것이냐, 여자친구는 잘 지내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계 근무는 2명을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보초를 서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두컴컴한 곳에서 은신하고 밖을 경계하는데 갑자기 군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뚜벅뚜벅. 후임들은 간부가 올라오는 줄 알고 대화를 멈추고 경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화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후임들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 군화 소리가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오더랍니다. 간부가 올라오나 싶어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중앙을 제외한 모든 문은 폐쇄한 상태였습니다. 정일병은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자기가 확인해보겠다며 손이병은 경계 근무를 서라고 하고 본청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본청은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데 정일병이 왼쪽이 이상이 없자 오른쪽으로 가려는 그 순간 갑자기 타다다 하는 군화 소리와 함께 어떤 그림자가 오른편에 있는 문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리더랍니다. 깜짝 놀란 정일병은 밖에 있던 손이병에게 야, 지금 거주자 밖으로 나간다. 잡아. 라고 외치고 오른편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거수자는 분명 문 쪽으로 달렸는데 손이병에게 잠깐 말하는 그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정일병은 순간 벙쪘습니다. 밖에서는 손이병이 야 이 새끼야.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일병은 황당해서 멍하니 있는데 밖에서 거수자를 쫓던 손이병이 헉헉대면서 돌아와서는 정일병님, 거수자가 사라졌습니다. 코너를 돌면 바로 평지라 숨을 곳도 없는데 사라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일병은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근무를 서기 전에 모든 문을 폐쇄했는데 저 거수자는 어떻게 밖으로 나간 거지? 게다가 밖에 있던 손이병은 그 거수자를 보고 쫓아가다니. 손이병 너 거주자 봤어? 예. 어두워서 그림자같이 보이긴 했는데 미친 듯이 쫓아가는데도 말도 안 되게 빨랐습니다. 손이병 있잖아. 근무 서기 전에 문 폐쇄했지. 그치? 응. 확실히 확인했지. 네, 확인해. 손이병은 이때서야 깨닫고 둘은 마주 본 채 떨리는 마음으로 오른쪽 문으로 갔답니다. 복도를 걷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지고 마침내 문으로 갔을 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그 둘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온몸에 돋는 소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족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청 앞에는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계단을 꽤 내려가야 해서 본청보다는 많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계단이 많은 만큼 높이도 있고 밤이면 어둡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동기와 다른 분대 후임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안개가 끼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이었습니다. 제 동기가 같이 근무 서는 후임이 어리바리해서 애를 먹고 있었답니다. 야, 너 이거 제대로 안 쳤잖아. 확인하고 다시 차라. 이병 서구원. 예, 알겠습니다. 근무 복장을 바로 잡아주고 근무 요령과 행동들은 가르쳐주고 항상 사방을 잘 둘러보라는 동기의 말에 후임은 주위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후임이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추더랍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한 곳을 주시하고 있으니 동기는 뭐지 이 새끼라고 생각하며 그쪽을 쳐다보니 그곳은 족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제 동기는 야 왜 이상한 거라도 있어? 어디에? 라고 말하며 그 후임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후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한 곳만 보고 있더랍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동기가 야 서구원 내 말 안 들려? 야, 내 말 안 들리냐고?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 후임은 미동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더랍니다. 동기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후임이 근무지를 벗어나서 족구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답니다. 동기는 순간적으로 이상함을 느껴서 후임을 미친 듯이 불렀답니다. 야 이 새끼야. 돌아. 미쳤어. 근무지로 돌아오라고. 서구원. 당장 돌아오지 못해. 라고 외쳤지만 그런데도 후임은 계속해서 족구장 쪽으로 걸어갔고 더 이상 가면 족구장으로 추락하겠다 싶어 동기는 후임에게 달려가서 후임을 낚아채 자기 쪽으로 돌렸는데 눈이 풀려있는 후임을 보고는 기겁했답니다. 그 와중에도 동기는 후임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몸을 계속 흔들자 신상병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먹이더랍니다. 이제 이상함을 넘어서서 공포감이 느껴진 동기는 일단 그 녀석을 끌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왔습니다. 울먹이는 후임을 달래주고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왜 그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후임은 제가 신상병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 쪽에서 흰 무언가가 보여서 뭐지? 하고 다시 보니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저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게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리 와 하는 것처럼 라고 말했습니다. 동기는 여기까지 듣고 벌써 등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듣고 있으니 후임은 울먹이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몽롱해지면서 날 부르는데 가야겠다 가봐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오로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쪽으로 걷고 있는데 신상병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말을 안 듣고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고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일 때쯤 신상병님이 절 뒤돌아 세워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말하는 후임을 보고 동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등과 팔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다음 근무자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대에서 경계 근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군인은 22시에 취침을 하기 때문에 24시 근무가 있으면 취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나야 합니다. 더 피곤하게 느껴져 꺼리는 시간이었지만 불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제 마투임과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투임은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아래고 바로 아래 후임이다 보니 평소에도 스스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전번 근무자와 교대하고 나서 잠을 쫓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날따라 후임도 저도 이상하리만큼 피곤해서 졸다가 다리가 풀려서 깜짝 놀라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직을 서던 간부가 계단을 올라오게 되면 발소리가 나기 때문에 결국엔 둘이서 계단에 앉아서 졸다가 발소리가 들리면 일어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본청 오른쪽과 왼쪽 복도 중간에는 각각 화장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정면에 두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뚜벅뚜벅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임은 바로 일어나서 경계 근무를 서는 중앙으로 가기 시작했고 저는 후임이 경례하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순찰하고 있었다는 핑계를 가지고 말이죠. 후임이 중앙으로 가고 전 곧 경례 소리가 들리겠다고 생각하며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간부를 마주해 경례 소리가 들렸어도 몇 번은 들렸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용하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잠이 덜 깬 상태로 얼굴을 들자 화장실 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문은 3분의 1쯤 열려 있었습니다. 비몽사몽한두 눈에 흐릿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3분의 1쯤 열려있던 그 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새하얀 얼굴의 여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얀 얼굴. 빗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하얀 얼굴이 문틈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에서 그 얼굴만 두드러지게 보이더군요. 전 앉아있는 그 상태로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공포 영화나 만화에서 귀신 눈을 본 적 있으십니까? 새하얀 안구에 마취점 하나 찍어놓은 듯한 그 동공. 무표정한 그 눈과는 달리 새빨갛게 웃고 있는 입을 보았을 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니까 숨이 턱 막히는 느낌과 함께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후임을 부르고 싶은데 입에서는 계속 하는 신음소리만 나오고 제 의지와는 달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 상태로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 동안 그녀와 눈을 마주쳐야 했고 머릿속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그리곤 저 화장실을 지나쳐야 중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는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느낌이랄까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한 발 한 발 화장실 쪽으로 걸을 때마다 그녀의 입은 더욱더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을 마주했다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아서 눈을 내리깔고 바닥만 보며 그렇게 한 발 복도로 나와 중앙이 보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으로 나오자 제 사랑스러운 마투임은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제 기척에 졸음이 깬 후임에게 왜 다시 오지 않았나 묻자 후임은 계단에서 발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았답니다. 제 몰골음 보고는 어디 아프십니까 하고 묻는 후임에게 방금 겪은 이야기를 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후임은 웃으며 자리가 불편해서 악몽을 꾸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딨습니까? 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상병님 그렇게 안 봤는데 기가 허하십니다. 보약이라도 드십시오. 라며 장난치는 후임의 뒤를 무의식적으로 쳐다본 저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조용히 닫히는 화장실 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 후임의 이야기입니다.
육군에서는 보통 1년 차이 나는 군번을 아버지와 아들 군번이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8월 군번 아버지였고 후임은 11년 8월 군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서면서 서로 알고 있는 괴담을 풀어넣던 중 아들이 김상병님, 제가 겪었던 실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후임은 부모님과 함께 형이 한 명 있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상한 아버지와 상냥한 어머니, 그리고 활발한 형 밑에서 후임은 부족함 없이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후임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언제나 같은 내용의 악몽을 꾸고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서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언제나 안개가 낀 것 같은 뿌연 배경.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를 한참 헤매고 다니면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후임은 어디에서 나는 소린가 하며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다녔답니다. 응애응애 점점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소리에 한참을 찾아다니던 후임은 갑자기 소리가 멈추자 의아했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후임은 두리번거리다가 무심코 밑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숨 넘어갈 듯이 우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임은 놀라서 일어났고 온몸에 흐르는 식은땀과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던 아기의 울음소리에 다시 잠을 잘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악몽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후임은 부모님께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싫어서 부모님께서 어디 아프냐 고민 있느냐고 물어보셔도 공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둘러대는 녀석이었죠. 도대체 왜 그런 꿈을 꾸는 것인지, 왜 그 꿈이 반복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임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이 되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대를 하고 나서도 꿈은 간간히 그를 찾아오며 괴롭혔습니다. 힘든 이등병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후임은 첫 휴가를 나가게 되고 집에서 쉬면서 꿀처럼 단 시간을 보내던 중 방구석에서 낡은 앨범을 보게 됩니다. 후임은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봤고 앨범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었을 적 사진과 형과 자신이 아기였을 때와 유치원, 초등학교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후임은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앨범을 넘기며 사진들을 보던 후임은 앨범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사진을 보게 되었고 곧 온몸에 돋는 소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자신의 꿈속에 나오던 아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후임은 바로 그 사진을 들고 어머니께 보여드리며 누군지 묻게 되고 사진을 보던 어머니께서는 흐느끼시며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후임의 부모님은 아이를 2명만 낳으시려고 계획하셨고 첫째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튼튼하게 자란 반면에 태어나서부터 몸이 약했던 둘째는 안타깝게도 유아도 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임의 부모님은 그렇게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아이를 영원히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머니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셨고 지금의 제 후임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를 꺼내며 흐느끼시는 어머님께 전혀 몰랐던 앞으로도 알지 못할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후임 또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 후임은 여태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들려드리게 되고 어머니께서는 크게 놀라셨지만 이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불쌍한 내 아들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렇게 후임은 자신의 꿈에 나온 아기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4.5초 같았던 4박 5일의 첫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기 전날 밤 후임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태까지 꾸었던 그 악몽. 장소는 다르지만 언제나 안개가 낀 것 같은 뿌연 배경. 하지만 모든 정황을 알게 된 후임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치며 형, 어디 있어? 보고 싶어 형. 이라고 외치며 돌아다녔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거짓말처럼 안개가 사라지며 후임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자신과 닮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감정이 복받친 후임은 형 맞지? 둘째 형이지? 라고 울먹였습니다. 눈앞에 있던 환하게 웃던 그 청년은 미안했어 동생아 라고 말하며 멀어져 갔고 멀어져 가는 그를 잡기 위해 달려가던 후임은 점점 사라져가는 형을 보며 울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도 한참을 눈물을 흘리던 후임은 그 후로는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삶을 겪어보지 못해
미련과 아쉬움이 남았던 영희, 동생의 꿈을 통해 잠시나마 다녀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